멀고 먼 북서유럽의 영국부터 동아시아의 대한민국까지 그 옛날 선사시대의 문화가 왜 이렇게 비슷한 거야? 본 연구는 북서유럽과 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양극단에서 발견되는 선사시대 문화 빗살 무늬 토기, 거성문화 등의 현저한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문화적 소통의 결과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두 지역의 문화 현상 사이에는 수천 년에 달하는 명백한 시기적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직접적이고 선형적인 문화 전파 가설을 배제하게 만든다. 본 분석은 고고학, 유전학, 비교 문화론의 최신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이러한 유사성이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임을 주장한다. 이 지역의 유사성은 직접적인 상호 인지의 증거라기보다는 단절되었지만 깊은 층위에서 연결된 유라시아 선사시대 네트워크의 복잡한 역동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어야 한다. 서론 대륙을 가로지른 수수께끼, 우연인가, 연결인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 스칸디나비아의 피오르드 연안과 동쪽 끝, 한반도의 강가에서 발견되는 선사시대 유물들은 고고학자들에게 오랜 질문을 던져왔다. 피에로 표면을 장식한 듯한 기하학적 무늬의 토기빗살 무늬 토기와 거대한 돌을 이용해 만든 무덤 거성 문화, 특히 고인돌은 놀라울 정도의 형태적 유사성을 보인다.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에는 그 유사성이 너무나 구체적이지만 두 지역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문화 전파의 증거로 보기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한다. 가장 큰 난제는 바로 시간과 공간의 간극이다. 한반도의 빗살 무늬 토기, 즉 질문 토기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 중 하나로 그 기원이 기원전 8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반면 유럽의 빗살 무늬 토기 문화 패텀 웨어 컬처는 기원전 4200년경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거석 문화의 경우 유럽의 거석 기념물 전통은 기원전 4500년경 대서양 연안에서 시작되었으나 한반도에서 고인돌이 가장 활발하게 축조된 시기는 수천 년이 지난 청동시대, 즉 기원전 1200년에서 200년 사이이다. 이러한 연대적 불일치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문화가 직접적이고 연속적으로 전달되었다는 단순한 전파론의 퓨저니즘을 기각시킨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유사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층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그 핵심 가설은 북서유럽과 동아시아 선사 문화의 유사성이 단일 원인이 아닌 세 가지 주요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첫째, 유라시아 스텝이 두 세계를 잇는 간헐적이고 파동적인 소통의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 둘째, 유사한 환경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인류가 보편적인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유사한 문화 형태를 만들어냈을 가능성 수렴, 진화. 셋째, 두 현상 모두 유라시아에 넓게 퍼져 있던 고대의 공통된 문화적 기층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다. 본 연구는 먼저 빗살 무늬 토기와 거석 문화라는 두 가지 핵심 사례를 유럽과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각각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할 것이다. 기후, 두 세계를 잇는 잠재적 매개체로서 유라시아 스텝의 역할과 고대 DNA, 연구가 밝혀낸 인구 이동의 증거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전파론, 독립발명론, 그리고 인지 고고학의 이론을 종합하여 이 거대한 유라시아적 수수께끼에 대한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부 빗살 무늬 토기 복합체, 다른 시간 속에 같은 문법. 빗살 무늬 토기는 그 명칭이 암시하듯 빛 모양의 도구로 기하학적 무늬를 새긴 토기를 총칭한다. 이 기술적, 미학적 공통점은 유라시아 북부를 가로지른 광대한 문화 벨트의 존재를 시사하지만 각 지역의 발생 시기와 발전 과정은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직접적인 전파가 아닌 보다 복잡한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탐구하게 만든다. 1.1. 북방 산림의 메아리 유럽의 캄케라믹 패텀, 웨어 문화. 유럽의 빗살 무늬 토기, 즉 캄케라믹 캐밍케라믹 또는 구멍무늬 빗살 무늬 토기 패텀 웨어 문화는 기원전 4200년경부터 기원전 2000년경까지 북동부 유럽의 광활한 지역에 걸쳐 번성했다. 그 분포 범위는 북쪽으로는 노르웨이의 핀마르크, 서쪽으로는 스웨덴과 핀란드, 남쪽으로는 폴란드의 비스툴라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랄산맥을 넘어 시베리아까지 이른다. 이 문화의 특징적인 유물은 잎이 뾰족하거나 둥근 형태의 대형 크기로 표면 전체가 빗살 무늬와 점으로 찍은 구멍 무늬로 빽빽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러한 토기는 주로 수렵, 채집, 어로에 기반한 중석기적 생활행실을 유지하던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들은 주로 해안가나 호숫가에 정착했으며 토기는 식량의 저장 및 조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의 캄케라믹 문화는 농경의 도입 이전의 토기 제작 기술이 널리 퍼진 예외적인 사례 중 하나로 아시아의 영향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1.2. 동방의 새벽 한반도의 질문 토기 전통. 현재까지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는 중국 장시성의 셸런둥 동굴 셀렌동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국제공동연구팀이 정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이 토기 조각들의 연대가 약 2만 년에서 1만 9천 년 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발견이 고고학계에 던진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이 발견 이전까지 학계에서는 토기가 약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의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발명되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셸런둥 토기는 농경 시작보다 무려 1만 년이나 앞선 시기의 유물로 인류의 토기 제작 역사를 2배 가까이 끌어올렸다.
젤런둥 토기는 마지막 깅아길레스 글레이시오 맥시밈의 혹독한 기후 속에서 살아라던 수렵 채집인들이 만든 것이다. 이는 토기가 반드시 정착 농경민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동 생활을 하던 수렵 채집 사회에서도 필요에 의해 발명되고 사용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학자들은 당시 식량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견과류나 조개류와 큰 음식을 끓이거나 쪄서 영양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기를 발명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이 발견이 한반도의 질문 토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토기는 제주 고살리 유적에서 발견된 것으로 그 연대는 약 1만 년 전으로 편년된다. 이는 셀런둥 토기보다는 약 1만 년 정도 늦은 시기이다. 이 명백한 시간적 차이는 한반도의 토기 문화가 중국 남부에서 직접 전파되었다기보다는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각기 다른 시점과 장소에서 토기 제작 기술이 독립적으로 발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실제로 동아시아는 세계 토기 문화의 다발적 발원지로 여겨진다. 중국 셀런둥 약 2만 년 전을 필두로 일본 약 1만 6천 년 전,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 약 1만 3천 년 전, 그리고 한반도 약 1만 년 전 등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인 토기 문화가 시간차를 두고 등장했다. 특히 한반도 최고조의 구의 고살리식 토기는 흙의 식물의 줄기나 잎을 섞어 만드는 식물성 섬유질 보강 기법이 특징인데, 이는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의 초기 신석기 토기 오시포브카 문화와 유사성을 보여 남방의 셀런둥 토기와는 다른 기술적 계통에 속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한반도가 유럽이나 시베리아로부터 토기 기술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세계 토기 문화의 독립적인 발원지 중 하나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반도의 질문 토기는 수천 년에 걸쳐 뚜렷한 발전 단계를 보인다. 초기에는 진흙띠를 얻붙인 덧무늬 토기 웅기문 토기가 나타나고 이후 강가나 해안가 생활에 적합한 뾰족 및 빗살 무늬 토기 첨저 질문 토기가 전성기를 이룬다. 중기 이후에는 내륙 지역으로 생활권이 확장되면서 바닥이 평평한 평저 토기가 등장하는 등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양식적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독자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과정은 질문 토기 문화가 외부의 일시적인 영향이 아닌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했음을 증명한다. 1.3. 비교 분석 두 토기 이야기. 유럽과 동아시아의 빗살 무늬 토기는 근본적인 기술, 즉 빛과 근다치구도 최주를 사용하여 기하학적 무늬를 새기는 기술 복합체 대치너 컴플렉스를 공유한다. 이는 두 문화 현상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연결고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낳는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한반도의 질문 토기는 유럽의 감케라믹보다 최소 4,000년 이상 앞선다. 이 엄청난 시간적 격차는 유럽에서 동아시아로의 직접 전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직접적인 인구 이동이나 문화 전파 역시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의 문화 양식이 변형 없이 잠재되어 있다가 대륙 반대편에서 갑자기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대적 모순은 우리로 하여금 전파의 개념을 제고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토기를 들고 이동했다는 단순한 모델 대신 더 추상적이고 간헐적인 소통 방식을 상상해야 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극 전파 스티뮬러스 디퓨전이다. 이는 문화의 구체적인 형태가 아닌 그 기저에 있는 아이디어나 개념이 전달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토기 표면을 빗살 무늬로 장식한다는 아이디어가 유라시아 스텝을 통해 매우 느리고 단속적으로 전파되었고, 각 지역의 공동체는 자신들의 기술 수준과 미적 감각, 생활 행시에 맞춰 그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구현했을 수 있다. 이 모델은 기술적 유사성과 연대적 불일치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또 다른 강력한 가설은 수렴 진화 컨버전트 에볼루션이다. 이는 서로 다른 계통의 집단이 유사한 환경적, 사회적 압력에 놓였을 때 독립적으로 비슷한 해결책을 찾아낸 현상이다. 유라시아 북부의 산미마천지대라는 유사한 생태 환경 속에서 수렵 채집으로 생활을 영위하던 공동체들이 기능적, 상징적 필요에 의해 독립적으로 유사한 토기 형태 뾰족 밑화, 장식 기법 빗살 무늬를 발명했을 가능성이다. 물고기 뼈나 조개 껍데기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로 무늬를 새기는 행위는 보편적인 인간의 창의성 발현일 수 있다. 결국 빗살 무늬 토기 현상은 동일한 형태, 다른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사례로 유라시아 선사시대의 문화 교류가 단순한 선형적 전파가 아닌 아이디어의 간헐적 확산과 각 지역의 독자적 발전이 복잡하게 얽힌 과정이었음을 시사한다. 제2부거석 현상 돌에 새겨진 보편적 충동. 거대한 돌을 사용하여 무덤이나 기념물을 만든 거석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유럽과 동아시아의 고인돌은 형태적 유사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토기와 마찬가지로 두 지역의 거석 문화는 시기, 사회적 배경, 기능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거석이라는 보편적 매체를 통해 각 사회가 자신들의 고유한 이념을 표현했음을 보여준다. 2.1. 서쪽의 거인들, 대서양 연안 유럽의 신석기 거석 문화. 유럽의 거석 문화는 기원전 4500년경 프랑스 브르타뉴, 이베리아 반도 등 대서양 연안에서 시작되어 영국,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 등지로 확산되었다. 이 거대한 석조물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데 긴 복도를 가진 무덤인 통로식 무덤 패시지 그레이브, 예 아일랜드의 뉴그레인지, 돌무지를 쌓아 만든 붕구묘 체인베르 케언, 예 스코틀랜드의 바르파 랑가스, 그리고 거대한 돌기둥을 원형으로 배열한 환상열 석스톤 서클,
영국의 스톤헨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념물들은 단순한 무덤을 넘어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유그레인지나 스톤헨지처럼 동지나 하지의 일출일몰에 맞춰 정밀하게 축조된 사례들은 이들이 천문 관측과 관련된 의뢰의 중심지였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유럽 거성 무덤은 여러 사람의 유골이 함께 매장된 집단묘의 성격을 띠며, 이는 신석기 농경 공동체의 조상 숭배, 영역 표시,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장치였음을 보여준다. 즉, 유럽의 거성 문화는 농경 정착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사회 질서와 세계관을 볼로 구현한 기념비적 산물이었다. 2.2. 동쪽의 왕국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현상. 한반도는 전 세계 고인돌의 약 40%에 달하는 4만여 기가 집중 분포하는 고인돌 왕국이다. 한반도 고인돌의 전성기는 유럽보다 수천 년 늦은 청동시대, 대략 기원전 12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로 편년된다. 한반도의 고인돌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화석으로 지상에 무덤방을 만들고 거대한 덮개돌을 올린 탁자식 북방식, 지하에 무덤방을 만들고 여러 개의 괸돌로 덮개돌을 받친 바둑판식 남방식, 그리고 괸돌 없이 덮개돌만 얹은 개석식이 그것이다. 특히 수십 톤에서 수백 톤에 이른 덮개돌을 옮기고 세운 데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이는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족장과 같은 지배 계층의 권력을 과시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유럽의 집단묘와 달리 한반도의 고인돌은 대부분 개인 또는 소수 가족의 무덤으로 계층화된 사회 구조를 반영한다. 한편 한국의 고인돌 덮개돌에서도 별자리로 추정되는 성혈컵말이 발견되거나 특정 방향으로 축조된 등 유럽과 유사한 천문학적 관념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다. 2.3. 스텝의 중개자들 쿠란, 사슴돌, 그리고 히르기수르. 유럽과 동아시아 사이에 놓인 유라시아 스텝 지대 역시 독자적인 거석 장묘 문화를 발전시켰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스텝 지역에서는 흙이나 돌을 쌓아 거대한 봉분을 만드는 쿠르간 컬겐 무덤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특히 기원전 3300년경 동쪽으로 확장한 얌나야 옌메의 문화의 쿠라는 이후 중앙아시아 아파나시의 보아파네시브 문화로 이어지며 거석을 이용한 장묘 관념이 스텝 깊숙이 전파되었음을 보여준다. 더 동쪽인 몽골과 남부 시베리아에서는 후기 청동기 시대 기원전 2~3회 8세기의 사슴도리얼, 스터누과 히르기수르 컬제수라는 독특한 거석 기념물이 등장한다. 히르기술은 돌로 만든 중앙분구와 그 주위를 둘러싼 원형 또는 방형의 석조 울타리로 구성된 복합적인 제사무덤 유적이다. 사슴돌은 하늘을 나는 듯한 사슴 문양과 무기 등이 정교하게 새겨진 거대한 석비로 종종 히르기수르와 함께 발견된다. 딜은 스텝 유목민들의 세계관과 사회 구조를 반영하는 독창적인 거석 문화로 스텝이 단순히 문화를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변형시키는 용광로였음을 증명한다. 2.4. 비교 분석 형태, 기능, 그리고 연대. 유럽의 탁자식 고인돌과 한반도의 탁자식 고인돌은 그 형태적 유사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직접적인 연관성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두 문화는 연대기적으로 수천 년의 격차가 있으며 그 사회적 배경 또한 초기 농경 공동체와 계층화된 청동기 족장 사회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의 고인돌이 한반도로 직접 전파되었다는 가설을 지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화 전파의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럽 신석기 시대에 발생한 거석을 이용해 조상의 기념물을 만든다는 근본적인 이념이 기원전 3000년대 얌나야 아파나시에보 집단의 동방 이동과 같은 인구 이동에 파동을 타고 스텝 지역으로 유입되었을 수 있다. 이 이념은 스텝의 쿠르간, 히르기수르 문화와 융합되고 변형되며 수천 년간 잠재적으로 존재하다가 이후 동쪽으로의 점진적인 문화적 파급을 통해 한반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의 청동기 사회는 지배 계층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동력에 직면하여 이 오래된 거석 이념을 자신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고인돌이라는 형태로 재발명하고 폭발적으로 발현시켰을 것이다. 이 자극 전파, 모델은 유럽과 한국의 고인돌이 직접적인 복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오래된 아이디어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각기 다른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현된 결과물임을 시사한다. 물론 기능주의적 수렴 진화 가설 또한 유효하다. 즉, 권력의 과시와 조상에 대한 영속적인 기념이라는 보편적인 사회적 요구는 거대한 돌이라는 가장 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유사한 해결책 고인돌로 독립적으로 귀결될 수 있다. 거대한 돌을 다루는 기술적 제약 자체가 유사한 구조 받침돌과 덮개돌을 낳았을 수도 있다. 제3부 유라시아 스텝, 파동적 연결의 회랑. 북서유럽과 동아시아 사이의 문화적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네 개체의 존재를 규명해야 한다. 유라시아 스텝은 지리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다. 이곳은 단일한 통로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인구, 기술, 사상이 불규칙한 파동처럼 오고 간 역동적인 공간이었다. 3.1. 선사시대의 스텝 루트, 길 이상의 의미. 실크로드라는 명칭이 붙기 수천 년 전부터 유라시아 스텝은 동과 서를 잇는 주요 통로였다. 이 광활한 초원지대는 농경에는 부적합했지만 목축을 기반으로 한 유목민들에게는 최적의 이동 공간을 제공했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청동기 시대부터 이미 스텝을 통해 야금술, 무기, 마구, 예술 양식 등이 광범위하게 교류되었음을 보여준다.
스텝은 문화를 단순히 통과시키는 수동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만나고 융합하며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된 거대한 문화적 용광로였다. 3.2. 급속한 전파의 사례 세이마투르비노 현상. 기원전 2200년에서 1900년 사이 유라시아 스텝에서는 세이마투르비노 세이마투르비노 현상이라 불리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 알타이 산맥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 고도 발달된 청동야금 기술과 독특한 형태의 무기에게까지가 달린 투겁창가, 불과 몇 세대 만에 서쪽으로는 핀란드, 동쪽으로는 중국 북부에까지 퍼져나갔다. 이 현상은 단일 민족의 대규모 이주가 아니라 고도의 기동성을 갖춘 소규모 전사장인 집단이 기존의 교역망을 따라 기술과 문화를 급속도로 전파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세이마투르비노 현상은 스텝 네트워크가 특정 조건 하에서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문화적 파동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실증적 모델이다. 3.3. 유전자의 흔적 고대 DNA와 스텝 이주. 최근 고대 유전 체학 페일로제노믹스의 발전은 스텝을 통한 인구 이동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기원전 3300년경 흑해 북원의 얌나야 옌메이어 문화 집단이 동쪽으로 대규모 이주를 시작한 것이다. 지들은 알타이 산맥에 이르러 아파나시에 보아파네시브 문화를 형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유라시아인의 유전자와 인도 유럽어족 특히 토아라어의 조상으로 추정을 중앙아시아 깊숙이 전파했다. 이후에도 신타시타 센타시타, 안드로노보 안드로노보 문화와 관련된 인구 집단들이 스텝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며 유전적 혼합을 일으켰다. 비록 이러한 서유라시아 스텝 인구의 유전자가 한반도의 고대인에게 직접적이고 대규모로 유입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의 지속적인 동지는 중국 북부와 만주, 시베리아 남부의 수천 년에 걸쳐 유전적, 문화적 상호작용 지대를 형성했다. 이 상호작용 지대는 동아시아 세계와 스텝 세계 사이의 완충지대이자 교류의 창구 역할을 했을 것이다. 3.4. 파동 네트워크로서의 스텝. 지상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라시아 스텝은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고속도로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강력한 문화적, 유전적 파동 퍼스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의 가축화, 전차의 발명과 같은 기술 혁신이나 4.22K 이벤트 기원전 2200년경의 급격한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는 이러한 파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파동 모델은 북서유럽과 동아시아 문화의 연대적 불일치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유럽 신석기 시대에 발생한 거성 문화의 이념이 얌나야의 동진이라는 첫 번째 파동을 타고 스텝으로 유입되어 쿨한 문화로 변형되고 수천 년 후 세이마투르비노나 카라수크 문화와 관련된 두 번째, 세 번째 파동을 통해 그 아이디어가 동쪽으로 더욱 확산되어 한반도 청동기 시대 사회에 자극을 주었을 수 있다. 이 모델은 시간적 단절과 지역적 변형을 허용하면서도 두 지역 간의 깊은 역사적 연결 가능성을 열어둔다. 제4부 이론의 종합, 전파, 발명, 그리고 인간의 마음. 북서유럽과 동아시아 선사 문화의 유사성은 전파론과 독립발명론이라는 고전적인 이분법적 틀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 두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극 전파, 문화적 기억, 그리고 인지 고고하게 통찰을 통합하는 새로운 종합적 모델이 필요하다. 4.1. 전파론의 재해석 직접 전달에서 자극과 기억으로. 단순 전파론이 연대적 불일치로 인해 기각된다 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자극 전파 스티뮬러스 디퓨전이다. 이는 어떤 문화 요소의 구체적인 형태가 아닌 그 기저에 깔린 원리나 아이디어만 전달되어 수용하는 측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새롭게 구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빗살무늬 토기의 경우 빈 모양 도구로 기하학적 무늬를 새긴다는 아이디어가 거성 문화의 경우 거대한 돌로 조상을 기리는 기념물을 세운다는 이념이 스텝을 통해 간헐적으로 전달되었을 수 있다. 이 아이디어들은 각 지역의 기술 수준, 사회 구조, 가용 차원, 미적 감각과 결합하여 유럽의 캄케라믹과 한반도의 질문 토기, 유럽의 통로식 무덤과 한반도의 고인돌이라는 각기 다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 문화 전달 long-term cultural transmission과 문화적 기억 cultural memory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특정 상징 체계나 세계관의 동지점을 중시하는 우주관은 한 사회 내에서 수천 년간 낮은 수준으로 잠재해 있다가 사회 정치적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기념물과 같은 물질 문화로 대규모로 발현될 수 있다. 유라시아 스텝은 이러한 심층적인 문화적 기억들이 보존되고 느리게 확산되는 거대한 저장소 역할을 했을 수 있다. 4.2. 수렴의 논리 독립 발명과 인지적 보편성. 자극 전파 가설과 상호 보완적인 또 다른 축은 수렴 진화, 즉 독립 발명이다. 긴 서로 다른 사회가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비슷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기저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인지 능력이 자리 잡고 있다. 기능적 수렴 신석기 시대 수렵체집민에게는 식량을 저장하고 조리할 튼튼한 용기가 필요했고 청동기 시대 신흥 지배층에게는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하고 영속화할 기념물이 필요했다. 이러한 보편적인 기능적 요구가 각각 토기와 거석 기념물이라는 유사한 기술적 사회적 발명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인지 고고학과 보편적 상징인지 고고학은 이러한 수렴 현상의 심리적 기반을 탐구한다.
오네시 현상은 텁틱 페노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고학자 데이비드 루이스 윌리엄스 데이비드 루웨스 윌리엄스가 제안한 이론으로 인간의 신경계는 약물, 명상, 춤 등으로 인한 의식의 변형 상태에서 지그재그, 나선, 점 등 보편적인 기하학적 형태 내시 현상을 인지한다고 한다. 선사시대의 샤머니즘 의례 중에 경험한 이러한 보편적 시각 경험이 빗살무늬톡이나 거성문화의 추상적 문형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엔 직접적인 문화 교류 없이도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기하학적 예술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어고 천문학과 우주관 뉴그레인지, 스톤헨지 등 유럽의 많은 거석 기념물이 동지나 하지의 해돋이의 너미와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한반도의 고인돌에서도 유사한 천문학적 정렬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절의 순환을 주관하는 태양의 움직임, 특히 그 극점인 동지와 아지는 농경 및 수렵 사회에 있어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시간적 기준점이었다. 이러한 천체 현상에 대한 보편적인 인지적 관심이 직접적인 교류 없이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천문학적 건축물을 낳는 동기였을 수 있다. 4.3. 통합 모델 고대 기층과 파동적 상호작용. 결론적으로 북서유럽과 동아시아 선사 문화의 유사성은 어느 한 가지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들을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1. 공통의 인지적 기층 Shared Cognitive Substrate. 유라시아 대륙에 인류가 확산되던 구석기 시에서 공유되었을 보편적인 인지적 기반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특정 기하학적 형태 내시 현상에 대한 신경학적 반응, 천체의 운행 특히 지점에 대한 관심, 조상과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 등이 포함된다. 2. 스텝을 통한 파동적 자극 Pulsating Stimuli via the Step. 이 공통 기층 위에 유라시아 스텝은 시대에 따라 다른 파동을 전달했다. 기원전 3000년대의 얌나야 파나시에보의 확장은 거석을 이용한 에리트 장묘 이념이란 파동을 중앙아시아로 보냈고, 기원전 2000년대 초의 세이마 투르비노 현상은 고도의 청동 기술과 전사 문화라는 파동을 유라시아 전역에 퍼뜨렸다. 3. 지역적 맥락에서의 재발명 Local Reinvention in Context. 이런 파동적 자극들은 대륙의 양극단에 위치한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사회적, 환경적 맥락 속에서 수용되고 재해석되었다. 유럽에서는 신석기 농경 사회의 형성과 맞물려 거성 문화가 집단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반면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시대 족장 사회의 성립이라는 정치적 동력과 결합하여 지배자의 권력을 과시하는 고인돌 문화로 폭발적으로 발현되었다. 빗살무늬톡이 역시 동아시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독자적으로 발명되어 발전했고, 수천 년 후 유럽에서는 다른 맥락에서 유사한 기술이 나타났다. 이 모델은 두 지역의 문화가 서로 달랐으면서도 왜 다른 시간대에 다른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준다. 이는 깊은 역사적 연결이 수렴 진화의 형태로 발현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결론 단절된 연결의 그물망. 북서유럽과 동아시아 선사 문화에서 나타나는 빗살무늬토기와 거성 문화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도 직접적인 문화 이식의 결과도 아니다. 본 연구의 분석은 이 현상이 수천 년의 시간과 수만 킬로미터의 공간을 아우르는 복잡한 역사적 동역학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핵심적인 결론은 유라시아 스텝이 두 문명권을 잇는 지속적인 달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변형시키며 주변부에 간헐적으로 강력한 파동을 보내는 역동적인 바다와 바꿨다는 점이다. 얌나야의 동진, 세이마 투르비노 현상과 같은 사건들은 스텝이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혁신의 중심지이자 문화적 자극의 발원지였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파동들은 문화적 청사진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사회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이념의 씨앗을 퍼뜨렸다. 이 씨앗들은 유라시아 대륙에 비옥하지만 서로 다른 토양, 즉 북서유럽의 신석기 농경사회와 동아시아의 청동기 족장사회에 떨어졌다. 각 사회는 자신들이 처한 고유한 사회 생태학적 필요와 인류 보편의 인지적 기반 위에서 이 자극들을 해석하고 재창조하여 결과적으로 서로 달랐지만 내적으로는 다른 문화적 기념물을 남겼다. 따라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직접적인 소통의 명확한 증거라기보다는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두 문화가 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의 양끝에 연결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희미한 메아리다. 이 가설을 더욱 정교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가 몇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동부 스텝과 만주, 한반도 북부 지역의 청동기 시대 이전 고대 유골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확대하여 서유라시아로부터의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유전자 흐름이 존재했는지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둘째, 유럽과 아시아의 빗살무늬토기 문양에 대한 구물론적 신택틱 비교 분석을 통해 장식 체계의 기저에 깔릴 구조적 원리가 공유되는지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거성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고천문학 연구를 통해 유럽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우린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선사시대의 거대한 문화적 테피스트리에 더 많은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